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부터 볼게요. 2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메인 토픽 제시하는 형식에 주의하라 라고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자, 예를 들면 첫 단락에서 반복 관찰, 전제, 귀납, 연역, 참이지만, 참이다 하지만, 귀납은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 나오면 비교 대조를 예상하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단락과 연결점이 귀납으로 가네요. 자, 그럼 1단락 연결점, 메인 토픽, 귀납, 흉이 추가됐고 두 번째 단락 토픽이겠죠. 결론을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의견 예측 주장 결론. 반복된 경험, 심리적 경향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러셀. 참이다 하지만 러셀. 말하고자 하는 거 러셀. 두 마리 이상이면 비교 대조를 예상해라. 러셀은 뭐라고 보았다. 흉과 러셀의 의견 예측 비교 대조. 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의견 예측 주장 결론, 의견 예측 주장 결론.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 비교 대조. 이게 요지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2회를 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 수능 완성 텍스트 분석하는 것도 같이 이제 올렸습니다. 말했듯이 작년 거는 뭐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지만 텍스트 분석하는 것은 지금과 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올해 26년 보고 있는 것을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그러나 하면서 굿맨이 나왔네요. 자, 그럼 굿맨은 역시 러셀, 연결점, 또 다른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을 보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자, 위에서 흉과 러셀을 얘기했지. 근데 러셀이 연결점이 되네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케이스 2.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굿맨이 러셀 비판하고 연결점 당연히 굿맨이 되겠죠. 그 다음 단락에서. 그리고 굿맨이 뭐라고 했는지 밑줄 친 기억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굿맨이 말한 귀납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수인번은 추가됐고 토픽이면서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또 비교대조 이어지겠죠. 반면 비교대조고요. 주의해야지. 자, 하지만 굿맨은 이러한 두 기준, 이전 단락과 연결 토픽 연결점. 하지만 굿맨. 자, 근데 여기서 굿맨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있겠죠. 자, 토픽 무게중심 체크. 토픽 무게중심을 체크해라. 자, 이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의 무게중심이 굿맨 쪽에 가 있어요. 그럼 굿맨의 의견 예측 주장 결론에서 선택지와 문제가 하나라도 더 제시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라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6번, 11번 두 번째 세트인데, 자, 이 텍스트로 가기 전에 수능 특강을 다루면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추가시켜야 될 거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얘기했어요. 예고했었죠. 추가돼야 되는 형식이 있는데 텍스트 전체를 보는 방법과 관련해서 논지 전개 방식을 처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곧 제시하겠다. 지금 하겠습니다. 자, 논지 전개 방식, 즉 텍스트 전체에 관련된 형식 3개를 제시하면 먼저 첫 번째 통념 일반적인 대개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다.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뒤에 비교대조 그러나 이와 달리 반면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그 뒤쪽 내용에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Q&A 형식이 있는데
묻고 답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각도입니다. 문제점, 한계,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때는 대안과 해결 방안이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시간 순서예요. 시간, 예를 들면 공시, 통시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통시죠. 통시는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시는 이와 반대죠. 없는 거예요. 자, 통시의 예를 들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최신, 최근, 오늘날 텍스트 내에서 가장 업투데이트한 정보에 주의해라. 항상 텍스트는 텍스트 내에서 가장 최신, 최근, 업투데이트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데 중심을 둔다. 이 세 가지 새롭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첫 단락 지구적 과제 탄토 중립 위해 의도 목적이지. 밑줄친 A 부분 문제가 있네요. 자, 스코프 활용된다. 수단 방법이네.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의도 목적에 따른 수단 방법의 형식에 주의해야 된다. 메인 토픽을 제시하는 주된 형식, 이 사용도 빈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 그럼 그 구역에서 역시 문제와 선택시 판단하는 내용들을 데려다 쓸 확률이 높다는 걸 예측해라. 일단 다시 스코프 1 아래쪽으로 스코프 2 살짝 얘기하면 반면 보이죠? 말하고자 하는 거 1, 2 두 가지 비교되죠. 아래쪽으로 스코프 2 설명하면서 즉 반복 변화 스코프 3 하나 더 추가. 근데 어렵다. 보이죠? 그럼 Q&A 형식의 두 번째 각도라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스탠바이 해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구분. 그럼 또 다른 내용이 제공될 확률이 높겠지. 일단 1, 2단락의 연결점, 스코프 1, 2, 3 이러한 구분. 메인 토픽. 어렵다.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한 의도 목적, 회피된 배출 개념 등장. 토픽이겠지? 해당 단락의 토픽, 새롭게 추가된 정보. 위한, 그럼 수단 방법 사용함으로써. 아래쪽에 반복 변화 예를 들어 밑줄친 부분도 키센텐스 구역이 있다. 스코프 4 탄소 손자국. 스코프 4는 뭐냐? 회피된 배출 연결점. 이 구역이지. 연결점. 그리고 기준선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 뺀 각 기준선 배출량이란 A는 B 하면서 두 마리 토픽. 기준선 배출량 시나리오. 기준선 배출량 개념 명칭 화제 의미한다. 기준선 시나리오 개념 명칭 화제겠지. 여기서 네 번째 단락으로 내려왔을 때 밑줄친 D 부분 문제 키센텐스 구역이 있다. 밑줄친 부분 문제도 키센텐스 구역이 있다. 위에 의도 목적 회피된 배출량 아래쪽 해결해야 할 과제 Q&A 형식 두 번째 각도. 그때 이때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단락 두 마리 중에선 기준선 시나리오. 앞에 과대 계산 위험. 이는 기준선 시나리오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때 발생. 예컨대 반복 변화. 과대 계산 기준선 시나리오 연결점 3구역 반복 변화 시켜주면서 밑줄친 부분 문제. 자, 그럼 케이스 2 신경 써야죠. 배출량 쪽 기준선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회피된 배출량은 기준선 시나리오를 다시 연결점 삼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 문제 얘기하는데 과대 계산 위험을 기준선 시나리오로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자, 밑줄친 기억 뒤에 의도 목적. 밑줄친 기억은 그러니까 타당성, 낮은 기준선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이다. 홍보 효과를 위해 홍보 효과 의도 목적으로. 자, 둘째 이중 계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가령 반복 변화. 어쨌든 회피된 배출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밑줄친 부분 문제도 키센텐스 구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최종 결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도 목적. Q&A 형식 두 번째 각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의도 목적. 이 구역 쪽에서 문제들이 제시된 부분을 오해 문제든 밑줄친 기억
뭐 부분 문제든 박스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이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잘 봐요. 그 전에 이 텍스트들이 뭘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12번, 17번대입니다. 여기서는 토픽 연결 구역은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 때려 죽여도 누락하면 안 돼요. 연결 구역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저장하려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자, 가 텍스트에서 기체 분자로 시작하네. 근데 두 번째 줄에서 기체 압력 온도가 높을수록, 즉 반복 변화 농도가 높을수록 혼합 기체의 경우는 조건분거 연속, 조건분거 연속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밑에 줄 내려오니까 분합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분합이 연결좀 되는데 이 분합을 예를 들어 반복 변화하면서 대기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분합을 대기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자, 반복 변화. 분합, 이렇게 분합을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 최소한 대기압으로 설명한 분합은 이렇게 읽어야죠. 즉, 세 번째 단락은 앞선 두 단락을 묶어주는 구역, 즉 케이스 3의 특징을 보이는 거죠. 기체 이동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개별 기체의 확산은 하면서 또 이하에 설명될 때 높은 경우, 낮으면 이렇게 조건 근거로 설명되는 게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역은 주의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밑줄친 문제가 나오는 걸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밑줄친 기억 문제가 나오는 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가나 결합형 텍스트잖아. 근데 나에서 첫 번째 단락이 생명 활동 유지 위에 하면서 아래쪽으로 보면 분합차에 따른 기체 이동 밑줄친 A 부분 문제 그 결과 최종 결론이 나오고 이어서 확산, 내부 확산이라는 단어들이 보여요. 분합차에 따른 기체 이동 하면서 확산 어디서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즉, 가나 텍스트를 결합시켰을 때 메인 토픽은 기체 확산, 분합, 기체 확산, 분합, 기체 이동, 확산 이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가나 텍스트를 결합시켰을 때 메인 토픽이 되는 게 요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 텍스트 다시 봐요. 두 번째 단락 연결점 기체 이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분합, 확산은 절대 때려 죽여도 기억해야지. 그런데 왜 호흡 과정에서 분합으로 할까? 이제 Q&A 형식의 1번 각도죠. 이거 같은 경우. 그럼 거기에 대한 앤서가 문제 구역이겠지 라고 예측해야죠. 즉, 가령 반복 변화가 연속되는 구간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나 확산은 분합차에 의해 일어나므로 이 구역 놓치면 안 된다는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합하면서 대기의 산소 분합, 폐포 환기량, 세포 산소 속도 세 개 요인에 따라 세 마리 제시했는데 그럼 뭐야? 케이스 3을 예상해야지. 말하고자 하는 거 모두 제시 차례대로. 자, 분합 변화. 대기산소 분합.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은 정해졌잖아. 나머지 두 마리겠지. 폐포 환기량, 산소 소모 속도. 폐포 환기량 아래쪽 증가하면, 줄면. 자, 한편 산소 소모 속도 증가하면, 느려지면 비교되죠. 그럼 요 구역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 하면서 목덜미하고 머리만 긁적거리고 있지 말고 지금 흐름과 형식에 따라서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을 주의하면서 볼 것인지, 그리고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텍스트가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지, 요지 결론이 무엇일지 이거를 봐서 찾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네,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